자, 가보자. 야, 명제 좀 가자. 명제 가요, 명제. 얘들아, 필기노트 좀 꺼내볼래? C3는 아예 선택 안 하는 거야. C2는 둘 중 하나고 나머지 하나 남은 거 C3 중에. C3는 경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경원이 아, 걔는 C2. 야, 아 맞아. 그리고 나 하나 더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평일에 특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나도 좀 고민이 많은데 진짜 몰입해도 특강 듣고 싶은 사람이 있냐? 혹시 있으면 내가 주말에 특강 만들까? 혹시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었잖아. 일단은 확통을 말을 했었는데 왜 특강을 얘기를 했던 거냐면은 원래는 몰입 계획이 없었어. 근데 이 몰입 계획이 엊그저께 나온 거야. 아니, 여기 지금 변동이 되게 많아서 이게 몰입 계획이 엊그저께 나온 거라서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 원래는 텐도 막 하려고 했다가 지금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특강도 하려고 했다가 몰입이 생기면서 특강이 없어진 거거든. 근데 내가 꺼낸 말이 있잖아. 그래서 그게 좀 미안해서 그런데 혹시라도 몰입해도 나는 주말에 특강을 한번 해보겠다 있니? 한 명 있어요, 한 명? 토요일 6시부터 9시 막 이런 식으로? 가영이도? 혹시라도? 만약에 몰입을 해도 주말에 특강할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으면 내가 특강 한번 만들어 보려고. 10명 되면. 일단은 자, 손 좀 들어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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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조사 좀 해볼게요. 오케이? 근데 안 하게 될 확률이 높긴 합니다. 아, 왜냐면은 인원수가 안 되면은 뭐, 그렇잖아. 그니까. 명제로 40분 만에 무슨 수로 정리하지? 네, 이만큼 준비해왔는데 이게 30페이지거든? 준비해온 게 이거를 40분 만에 어떻게 요약할지. 중간고사 보는데 맞아. 아, 너는 그거 많겠다. 자, 얘들아 일단은 그냥 요약을 좀 할게요. 자율 무슨 과정이라고. 자, 요약을 좀 할 테니까 단원 이름 먼저 쓰자. 야, 그냥 딱 남은 시간 동안 요약을 해줄게. 명제. 야, 만약에 개념 설명을 우리가 수요일날 그러면 몰입을 하니까 하다가 중간에 잘리면 수요일날 연결해서 하면 어떻게 되지?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나? 네. 그냥 40분 만에 끝내는 게 낫니?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 일요일에 좀 시간. 일요일날은 우리 일요일에 연결을 해? 차라리? 일요일에 연결을 해요? 그럴까? 등비주얼 나가야 되는데 1시간 정도 뒤에 잘라가지고 연결해서 명제 좀 다 설명해줄까? 그럼 일요일날은 거의 계속 개념 설명 정리하는 겁니다. 가기 싫어? 일요일에 DT 봐요? 어? DT. 일요일 DT는 이제 항상 보죠. 일단은 뭐 가는 데까지 갑시다. 중간에 잘리면 일요일날 연결해서 갈게요. 잘리면은 일요일날 연결해서 간다. 자, 일단은 명제. 단원 이름은 명제. 당장 다음 주부터 특강인 거죠? 특강이 아니라 몰입이요. 아, 다음 주부터. 명제. 방하고 6일 중에 쓰다 4일을 특강에 쓰는데. 나 원래 수요일에 빠지가기로 했는데. 아, 나 좀 살려주라. 야, 나도 수업이 평상시에 2배로 늘었어. 그러니까요, 쌤이 반대하시죠. 난 아무런 권한이 없어. 아, 와이프가 집에서 막 뭐라고. 아, 자기 왜 특강해?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요, 쌤 와이프도 얼마나 힘들어요. 열심히 하는 건데. 나는 권한이 없어요. 자, 이거 설명을 쭉 하다가 중간에 이게 양이 많아서 잘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일요일날 연결해서 할게요. 예. 일단은 지금은 타이틀 좀 써놓자. 여기 돼. 연재도 한 파트로 다 돼 있는. 필요 좋다. 우리 그 책에 개념 설명이 너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책이 좀 잘못 걸렸어. 아, 근데 그게 있어. 너네가 교재가 너무 많아서 일부러 좀 얇게 간 거야. 수원이 있잖아. 수원이 개념 유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교재가 한 권이 더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개념 유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 뒤에 교재 한 권이 더 들어가요. 수원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교재가 지금 권수가 많거든. 그리고 얘들아 지금 수화도 이거 하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에 고쟁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도 해야지. 원이랑 도형의 이동 다시 들어가야 돼. 내 말이 이상해? 그렇지 않아? 원이랑 도형의 이동 다음 시간 범위 아닌가? 그 생각을 해야지. 교재가 많아 지금 얘들아. 진짜 그러니까 이 책이 얇은 거는 사실인데 교재가 되게 많아. 그리고 만약에 이거 빨리 끝나면 내가 다른 거 기출 더 뽑아서 얼마든지 줄게. 몇백 문제 줄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는 마. 그냥 하는 것만 잘 따라와. 그리고 지금 정리 많이 하잖아. 일단은 명제 단어 이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주제. 오늘 뭐 한 3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명제라는 게 뭐죠? 명제? 자, 명제라는 건 뭐냐면은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이 가능해야 됩니다. 참과 거짓이 판단이 가능한 문장이나 식을 이제 명제라고 해요. 알겠죠? 자, 조건은 명제랑 되게 비슷한데 참 거짓이 이제 판단이 가능하거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미지수가 들어가. 그래서 미지수가 들어가면서 참과 거짓이 판단 가능한 문장이나 식이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없으면 명제고 미지수가 있으면 조건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일단 용어를 좀 정리를 해줄게.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미지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정리를 하세요.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를 모은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일단은 예시를 좀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그젠플 그 옆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2는 소수다. 이거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죠. 그쵸? 참인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알겠지? 그래서 요건 이제 명제는 명제인데 참인 명제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은 짝수다.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입니다. 틀린 명제도 명제예요. 요것도 명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틀린 명제도 명제야. 그러니까 요것도 명제고 요것도 명제야.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민망한데. 야, 용식이면 잘생겼다. 자, 예를 들어서 미안해. 여기서 너의 이름을 넣을 수는 없잖아. 용식이는 잘생겼다는 명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건 명제가 아니에요. 아니 F가 아니라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라고. 참 거짓을 말할 수 없잖아. 와이프는 나한테 잘생겼다 그래. 자, 이런 건 명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명제일까 아닐까? 이것도 명제예요. 참인 명제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루트 2는 유리수다.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입니다. 명제는 명제인데 거짓은 명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참 거짓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면 명제. 분명하게 말을 못하면 명제가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명제랑 되게 비슷하거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미지수가 들어가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이거 다 써놨는데 이걸 내가 칠판에 다 쓰려니까 이거 어떻게 다 쓰냐? 원래는 보면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랬거든? 이게 양이 정리된 게 엄청 많아 지금. 웬만한 지금 거의 책 한 몇십 페이지 되는 거라고 이게. 야, 봐봐. 책 한 몇십 페이지 돼요. 이걸 다 설명하려고 지금 준비해서 온 거야. 이게 빙이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아까부터 찢어서 좀 봤더니. 자, 일단은 계속 갑시다. 자, 몇 개만 좀 골라서 할게요. x는 8의 약수이다. 얘는 명제일까 아닐까? 그럼 명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x값에 따라서 이게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조건이라고 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x는 3이다. 이런 것도 조건입니다. x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쓸게. 자, 이런 거 다 조건이야. x는 짝수인 소수다. 미지수가 들어가니까. 자, 예를 들어서 x는 6의 약수이고 8의 약수이다. 이런 거 다 조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면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용어를 설명하는 거다. 지금 조건이 뭔지. 그러니까 명제랑 조건의 차이점 뭔지 알겠어? 명제는 미지수가 없어. 왜 조건은 미지수가 이렇게 있다고. 미지수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거야. TF가.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에서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미지수들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그 미지수를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진리집합을 A라고 할게. 그러면 이거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를 모아주면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진리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집합은 요 조건의 진리집합이야.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를 모으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짝수인 소수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다 진리집합이거든. 6이랑 8의 공약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이런 식으로. 설명 이해가 돼? 요게 지금 명제랑 조건이에요. 알겠지? 자, 요런 게 명제랑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제 부분이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거의 국어에 가까워 얘들아. 그러니까 명제는 수학이라기보다는 이거 그냥 논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어 시간인데 연결사라는 게 있어. 접속사,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약간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연결사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연결사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개의 명제를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막 달라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물결. 이게 뭐냐면은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 이 부정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무엇이 아니다. 자, 요런 연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걸 또 많이 써. 요거 엔드 기호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엔드야. 엔드.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거 세모랑 좀 비슷한데 요렇게 세모처럼 이렇게 생긴 건 얘는 오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을 해보면 A 또는 B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있어. 화살표. 요거는 뭐냐면은 조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막 영어 시간에 가정법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지 않나? 내가 세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래서 만약 이거라면 저거일 텐데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요게 이제 조건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쌍조건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조건인데 왼쪽 오른쪽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조건이 이제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쌍조건문. 그래서 이제 요 조건문의 뜻은 뭐뭐이면 뭐뭐이다. 약간 영어 시간 같지 않나?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if and only if인데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리고 이거 한글로 쓰는 거 좀 힘들다. 그때만 뭐뭐이다. 이따가 예시를 좀 잡아줄게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개의 명제가 이렇게 연결사들을 연결을 해서 여러 개의 명제를 하나의 명제로 이제 합성을 할 수가 있어. 이런 걸 복합 명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명제를 다 합성하는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부정이라든지 오어나 엔드는 요걸 말하는 거지, 그쵸? 오어나 엔드. 그 다음에 요런 게 이제 조건문, 뭐 요런 거를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건 그냥 단어를 설명하는 거고. 아무튼 여기는 이제 뭐냐면 여러 개의 명제를 하나로 합쳐주는 얘기야. 알겠죠? 저 가장 쉬운 게 이제 부정이거든. 무엇이 아니다. 그래서 부정을 먼저 볼게요. 자, 두 번째 주제 부정입니다. 타이틀 좀 쓰고 있냐? 두 번째 주제가 부정이라고. 부정문. 야, 그냥 국어라고 생각해. 이거 수학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거를 칠판에 다 쓰기가 힘드니까 말로 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다 쓰려면은 너무 많아요. 자, 일단은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자, 무엇이 아니다 라는 뜻이고, 표기는 물결 P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not P라고 읽어. not P. 그러니까 P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P가 아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어떠한 이제 명제가 이제 참이야. 어떠한 명제가 참이면은 not P는 거짓이 되겠지? 그치? 반대로 어떠한 명제가 거짓이에요? 그럼 not P는 참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인데 물결을 2개 붙이면 그냥 P가 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중 부정은 긍정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안 좋아한다고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 가 무슨 뜻이죠?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얘기야. 부정이 2번 들어가면 긍정. 왜? 아니. 부정이 2번 들어가면 긍정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지? 이게 맞다는 거죠. 좋아하는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다. 맞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정이 2번 들어가면 긍정이라고, 마이너스가 2번 들어가면 플러스고요, 여집합이 2번 들어가면 똑같이 A로 나와요. 다 똑같은 논리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그걸 쓰면 돼. 이중 부정은 긍정. 오케이? 이중 부정은 긍정. 좀 알아서 쓰자. 너무 길다. 이중 부정은 긍정이야. 자, 일단은 요약해서 정리를 좀 계속 해줄게. 일요일날 연기해서 하자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러니까 요걸 이제 집합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명제가 있고 그 부정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으면 명제랑 그 부정은 서로 그 반대편이라고, 이렇게. 알겠지? 서로소 관계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줄게. 자, 타이틀을 이렇게 잡자. 명제의 부정. 자,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진짜 별거 아니야. 뭐 명제 A를 이렇게 갑시다. 2는 소수다. 자, 2는 소수다. 요거는 이제 참인 명제죠? 그쵸? 그럼 요거를 부정하면은 not A는 뭐야? 2는 소수가 아니다. 합성수다. 물론 요거는 거짓입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명제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개만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2는 4의 약수이다는 참이지. 참인 명제고. 그럼 얘를 부정하면은 2는 4의 약수가 아니다. 좋아하는 것 같아. 거짓. 맞죠? 여기 이제 명제를 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제랑 항상 같이 들어가는 게 조건이거든. 소연아, 명제랑 조건의 차이점이 뭐지? 조건은 X값이. 그쵸? 그러니까 미지수가 들어가면 조건이고요. 미지수가 없이 이렇게 언어적으로만 생각하면 명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게요. 전체 집합을 좀 하나 줄게. 자, 예를 들어서 자, U가 1, 2, 3, 4, 5예요. 자, 이제 그 조건 A가 뭐냐면 X는 예를 들어서 4보다 작다. 이런 명제가 있어. 그럼 이 명제를 부정하면은 not A가 되겠지? 그러면 X는 4보다 작지 않으니까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조건 B가 X는 3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 아,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럼 not B는 뭐가 되겠니? X는 3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부정이에요. 근데 왜 전체 집합을 줬냐면은 이 부정에서 진리 집합을 조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A는 4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거의 진리 집합을 A라고 한다면 4보다 작은 거니까 집합 A는 3개의 원소를 갖습니다. 맞니? 그러면은 이 부정을 하면은 진리 집합이 A의 여집합이 되거든. 그럼 A의 여집합은 뭐가 돼? 4, 5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요거의 진리 집합은 이거죠. 그쵸? 그러면 요거의 진리 집합은 B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원래 명제랑 이제 그 부정을 하잖아. 부정을 하면은 진리 집합이 서로 여집합 관계예요. 설명이 이해가 되냐?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렸던 요걸 말하는 거야. 여집합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보죠.
자, 여기까지가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 and나 or을 가자. 자, 세 번째 주제. 상당히 빨라요. and나 or요. 자, and나 or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좀 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그래서 and랑 or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 자, and랑 or. 설명을 진짜 못해. 그냥 죽지 마. 자, and나 or는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그젠플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하자. 아무튼 주제 자체는 3번입니다. and랑 or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돼봐.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아시아 국가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조건이 이제 그 명제가 두 개가 합성이 된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계절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쵸? 첫 번째는 이제 사계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시아라는 거야. 아시아.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니? P and Q지.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고 아시아 국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장난도 좀 칠게요. 내 여친은 이쁘고 귀엽다. 애교라고 바꿀까? 이쁘고 귀엽다 라고 하면은 얘도 문장의 구조가 P and Q입니다. 그래서 P가 이제 이쁨이죠. 근데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쁘다라는 건 명제가 아니니까. 근데 그냥 받아들이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Q는 귀여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남친은 키가 180cm 이상 이거나 혹은 목소리가 좋다. 혹은 그냥 잘생겼다고 할게요. 혹은 키 크거나 잘생겼다.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얘는 문장 구조가 뭐니? 국어 시간이야 지금.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거 설명 다 해놓고 이제 막 섞어버리면 머리 깨진다고. 잘 따라와야 돼. P 또는 Q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P는 키를 말하는 거고요. Q는 이제 잘생김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부정할 수 있겠니? 얘들아, 이거 부정 가능할까? 부정? 부정이 가능해요? 국어적으로? 국어 시간이야. 야, 1번을 부정해봐. 그러니까 1번을 한번 부정해봐. 1번 어떻게 부정하니? 응? 그러니까 문장으로 얘기해봐. 문장으로. 그러니까 요 놈을 부정해봐. 1번. 한국은 사계절이 없거나 또는 아시아 국가가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국은 사계절이 없거나 혹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제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얘는 어떠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계절이 없는 거니까 나피지.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가 아닌 거니까 나큐죠. 그래서 나피 또는 나큐 이렇게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내 여자친구는 이쁘고 귀엽다를 부정해봐. 야, 이거 부정해봐. 할 수 있어야 돼. 야, 말로 해봐. 그쵸? 또는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는 이쁘지 않거나
또는 귀엽지 않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면은 자 문장 구조를 자꾸 봐야 돼. 이쁘지 않다, not P. 귀엽지 않다, not Q. 또는 이렇게 바뀌어.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요. 그럼 얘는 뭐 내 남친은 키가 작거나 아니지. 얘들아 이거 부정 한번 해볼래? 3번. 한마디로 최악이다 이러면 되죠. 키가 한마디로 최악이다 이러면 되잖아. 키가 작고 또한 못생겼다 이러면 되죠. 남친은 키가 작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안해. 키가 작고 and 네 미래 남친. 못생겼다. 얘들아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문장 구조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얘들아 문장 구조를 봐. 자 봐봐. 얘는 분명히 연결고리가 and지. 그치? 그럼 얘는 연결고리가 뭐니? 오어가 나오죠. 얘는 연결고리가 and잖아. 그럼 여긴 연결고리가 오어지. 여기는 연결이 오어지. 여기는 연결이 and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오어랑 and는 그 뜻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정을 하면은 서로 반대가 나와.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다시 말한다. 부정을 하면은 서로 반대로 나온다고. and를 부정하면 오어가 나오고 오어를 부정하면 and가 나와요. 정확히 알겠어? 알겠지? 이거 내가 제대로 하려면은 여기다가 표를 갖다가 막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언어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증명까지 해줘? 증명할 수도 있어. 표를 그려서.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여기 실제 증명도 있거든. 표를 보면은 이게 증명이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요 문장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치? 야,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여기 정리를 조금 해줄게요. 자, 정리를 좀 해주면은 자, 이렇게 쓰자. 자, 정리를 좀 할게. P and Q가 있어. 그러면은 이 and를 부정하지. 그럼 자, 이거 지금 파란색으로 쓰는 거 거기다 별표 하나 쳐놓고 P and Q를 부정하면 뭐가 나오냐면 not P or not Q 이렇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거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결론이야. 이 파란색이 결론이야.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P 또는 Q를 부정하면 not P and not Q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 명제가 여러 개 붙어도 상관이 없어. P, Q, R로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P and Q and R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되면은 not P 또는 not Q 또는 not R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P 또는 Q 또는 R을 부정하면 not P and not Q and not R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정을 하면 서로 반대가 쪽이 나온다고. 반대가 나온다고. 이거 드모르간이랑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 설명 좀만 붙여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드모르간이랑 어떻게 연결되냐면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야지. 이게 앞에 집합을 배웠잖아. 야, 드모르간 생각해봐. 야, 우리가 드모르간에서 이런 거 했었지. 교집합에 여집합. 그럼 얘 뭐가 되니? 여, 합, 여. 그 다음에 드모르간에서 이런 거 하지 않았어? 합집합에 여집합. 그럼 뭐가 돼? 여, 교, 여.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지. 사실 합집합이 오어고 교집합이 and예요. 그러니까 집합에서의 합집합, 교집합이랑 이 명제에서의 and, 오어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집합, 오어, 교집합, and. 확실히 알겠어? 알겠지? 이게 오어랑 and다. 증명은 생략할게요. 하는 데까지 하고 예로를 연결해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골 때리는 게 아마 요거 2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4번에 좀 많이 어렵거든? 조건문. 자, 조건문. 이게 가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조건문이요. 자, 조건문인데
가정법을 한번 떠올려봐. 자, 영어 시간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길을 영어로 창문해보세요. 소연 양. 아니, 많이 하잖아, 영어 시간에. 그런 거 안 배우냐? 가정법 이런 거. 나는 영어를 논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영어로 장문 한번 해봐. 내가 만약에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요즘에 이런 거 안 하니? 해봐 한번. 환주야, 네가 한번 해봐. 네. 저 영어 못해요. 아, 내가 만약에 새라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If I were a bird, 응. I would fly to you. 그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건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P면 잘했어. P이면 Q이다 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P가 이제 가정법이야. 가정법. 내가 만약에 새라면 그렇다면 너한테 날아갈 텐데 라고 하는 게 이게 가정, 이게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조건문도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어적으로 하는 조건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하는 그 수식으로 다루는 형태의 조건문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밸런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만 하고 수학적인 거를 다루지 않으면 문제에 적용이 안 되고요. 수학적인 수식 계산은 계속 하는데 언어적인 거를 생각을 안 해보면 그것도 균형이 안 맞지 않아?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못하지. 그래서 두 개를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두 개로 나눠서 좀 할게요. 그러니까는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정이고 여기가 결론인데 자, 이렇게 갈게요. 자, 1번. 문장에서 조건문. 자, 문장에서의 조건문이 있고 2번이 뭐냐면은 조건에서의 조건문이 있어. 그러니까 문장에서의 조건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일상생활, 그러니까 일상이라고 보면 돼. 일상, 언어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막 수식이 등장해. 수식이 등장하니까 요거는 뭐 수학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식이 등장하니까.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의 조건문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 쓰고 있는 거 맞니? 자, 일상생활에서의 조건문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분석해봐. 내가 연애를 하면 왜? 밥을 살게. 너에게 밥을 살게. P가 뭐고 Q가 뭐니? P가 연애죠. 그쵸? 연애를 하는 게 P지. 그럼 Q가 뭐야? 밥이죠. 밥을 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문장 구조를 보면은 P이면은 Q 이다잖아. 한번 물어볼게. 얘는 언제 참이 되고 언제 거짓이 될까?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이야? 연애하고 밥. 연애를 했을 때 하고서 밥을 살 때.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봐. 바꿔서 밥을 살고. 연애를 못하면요? 안 사는. 아니지. 참. 전체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여줄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있는데 잠깐만. 얘는 이렇게 있어. P, Q. 잠시만요. 정리가 안 돼. 잠깐만. 머릿속에서 정리 좀 하고. 잠시만요. 이렇게 쓸까? 잠시만. 그러니까 참이 될 수가 있고 거짓이 될 수가 있는데 참이 되는 경우는 내가 연애를 하고 밥을 사면 참이야. 이건 쉽지. 근데 연애를 못하면 무조건 참이야. 왜냐면 연애를 했을 때 밥을 산다고 얘기를 한 거지 연애를 못했을 때 밥을 산다 안 산다 말을 한 적은 없잖아. 그렇죠? 그럼 거짓인 경우는 언제냐면 연애를 하고 밥을 안 샀을 때. 그러니까 원래는 경우의 수가 총 4개입니다. 연애를 한다 못한다, 밥을 산다 못 산다. 근데 연애를 하고 밥을 사도 참이지만 연애를 못하면 밥을 사든 안 사든 무조건 참이라고. 왜냐면 연애를 했을 때 밥을 산다고 말을 했을 뿐이니까. 연애를 못했을 때 밥을 산다 안 산다 얘기한 적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 거짓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밥을 사도 참인데 연애를 못하면 무조건 참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거짓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연애는 하지만 밥을 안 사면 거짓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참과 거짓을 나누는 거야. 설명 좀 이해가 돼? 이게 일상생활에서의 조건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상생활에서의 조건문이고, 요거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한 개만 더 보여줄게. PQ, 자, 한 개만 더 보여줄게요. 자,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토탈 경우의 수가 총 4가지예요. 자, 봐봐. 연애를 해, 밥을 사, 연애를 해, 밥을 안 사, 연애를 못해, 밥을 사, 연애를 못해, 밥을 안 사. TF 총 4개입니다. 근데 연애를 하고 밥을 사요? 그러면 요거는 참을 얘기한 거지. 연애를 했는데 밥을 안 사. 나쁜 놈이지. 연애를 못했어. 무조건 참이야. TFTT.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연애를 못하면 무조건 참이라고. 헷갈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이제 생활 속에서의 조건문은 요거 한 개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생활 속에서의 조건문. 근데 얘를 갖다가 여기에 이제 막 수식을 넣거든? 수식을 넣는 게 이제 조건문이 들어가면 이제 수식이 막 들어가, 여기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예시를 보여줄게. 자. 예시를 좀 보여줄게요. 자, 이그젠플. 자, 그럼 이런 거 한번 봐봐.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자, 얘는 지금 조건이 들어가죠. 미지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x가 1일 때 x제곱이 1인 건 참이지. 자, 일단은 좀 보여줄게. 그러면 얘는 이게 지금 가정이야. 자, 얘가 가정이고요. 이게 잘 따라가봐. 이게 결론이야. 근데 얘가 왜 참이야? 얘가 왜 참이니? 그러니까 얘가 왜 참이에요? 조건으로, 그러니까 얘가 참거짓을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의 가정의 진리집합이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의 결론의 진리집합이 이거거든? 그러면은 가정이 결론 안에 들어가면은 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여기 안에 못 들어가면 거짓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게요. x제곱이 1이면, 자, 이런 것도 한번 봐봐. x는 1이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근데 얘가 왜 거짓이 되냐면 가정이랑 결론이 뒤집어져서 그러는데, 얘는 여기가 오히려 가정이지. 그 다음에 얘는 뭐니? 이게 따질 줄 알아야 돼. 이게 결론이잖아. 그러면 여기서의 가정의 진리집합은 풀마 1이고요. 결론의 진리집합은 그냥 1이에요. 그러면 P는 Q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얘는 거짓이라는 거야. 찾지 알겠어? 그래서 진리집합을 비교해 봤을 때 가정이 결론에 들어가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 그러면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얘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때의 마이너스 1을 뭐라고 불러? 그렇지. 발레. 안 되는 예시. 발레라고 합니다. 이런. 몇 개 설명 못 했는데 벌써. 얘들아, 이거 우리 일요일날 야, 근데 앞 시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연결해서 하려면은 앞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수요일에 들어갈게요. 앞 시간에 1시간 정도는 합시다. 알겠죠? 수요일로 와요? DT는 맨날 봅니다. 아, 진짜 수요일로 와요? 무슨 말이에요? 수요일. 모집 때? 네, 아니. 모집 때는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뭐? 일요일에요. PT 범일. 일요일날 수요일을 봐야 되지 않나? 네? 일요일날? 그거 안 잡았어요. 하나도 없어요. 야, 잠깐만. 일요일날 뭐 보는 게 좋을까? 자, 딘트를 빼고 그냥 집합을 봐? 네. 뭐 좋아요. 시험 하는 집합을 봐. 알겠어. 고생했다. 고생했다. 2, 3일이랑 쓰는 거 아세요? 2, 3, 1이요. 3년이? 2, 3일인데 3일. 3년이?
상윤이가 신규로 들어온 친구 같은데? 아, 시원이가. 상윤이가 아닌데?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는 없어. 시원이가. 왜? 옛날에 같이 수업 이런 수업 들었거든.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는 없어. 시원이가. 오케이. 고생했다.